자, 이번 시간에는 공동소유예요.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보유한 형태를 공동소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소유권. 왜냐하면 이 공동소유를 하게 되면 그 공동소유자끼리 소유권 한 개를 나누어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은 하나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공동소유 개념은 소유물, 물건을 함께 보유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유권은 권리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게요. 공동소유할 때요. 이게 소유 물건을 공동으로 갖는다. 공동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보유한다라는 말인데 무엇을 보유하냐라고 하면 여기는 한 개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다. 이렇게요. 꼭요. 공동 소유 개념이죠. 공동 소유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함께 보유할 때 함께 보유하는 형태의 함께는 어떻게 함께냐? 이 함께의 모습은 몇 가지냐? 형태죠. 형태가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유라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합유라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총유라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여기에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다. 보유하는 형태가 이렇게 있다. 공부하는 방법을 잘 봐두십시오. 잘 봐두셔야 돼요.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보유하고 있다. 함께 보유하는 형태는 그래 우리 법적으로는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것을 공유, 합유, 총유한다. 그러면 주체는요. 여기는 개인주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 사람이 개인이 다수. 여기는 합유는 조합의 형태로 조합을 갖춰야 되고요. 여기는 개인이에요. 조합. 여기는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은 대표적인 게 종중을 생각하시면 돼요. 종중, 교회, 사찰. 요즘은 아파트 입주자 회의도 여기 들어가요. 대표회의.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이런 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징들 보세요. 특징들. 공유는 개인이 여러 사람이 그냥 우연히 모였는 거고, 합유는 자기들끼리 조합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이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재산권을 보유할 때, 비법인 사단일 때만 총유라고 한다. 이렇게 전제하에 보시면 여기는요 특징이 여기는 개개인에게요 지분이 존재하고 지분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요. 개개인이. 여기도 조합에는요 지분권이 존재하면서 권리를 가져요. 지분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총유에는요 지분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주의적이라 그러고요. 완전히 개인주의적이라고요. 개인주의라는 이유는 뭐냐? 이 지분권은 처분이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니까 개인주의적이란 거예요. 법적으로요. 자, 이 지분권의 처분이 자유다. 근데 이에 반해서요. 여기에 있는 지분권은요. 조합의 합유 요 지분은요. 요거는 처분이 제한받아요.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분은 제한받아요. 그래서 이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체적 성격을 가져요. 단체적 성질이요. 왜 그러냐면 이 조합은요, 계약이나 규정에서 조합은요, 공동의 경영 목적 하에 공동 경영 목적 이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공동의 경영 목적에 따르는 제한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만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단체적 이거 지분권이 있다는 면에서는 공유와 비슷하지만 단체적이다. 왜? 마음대로 못 팔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아예 단체주의적이죠. 왜냐하면 총료는 비법인 사단의 그 구성원들 개인에게 지분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뭐예요? 개인에게 이 말이죠. 개인에게 지분권이 있다. 지분권이 있다. 근데 여기는 개인에게 지분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단체주의적이다. 단체로만 가지고 있어요. 단체로만. 여기에 총류라는 재산은요. 여기에 있는 구성원 단체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개개인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요. 공유에서는 아주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냥 소유권 한 개 갖고 있는 거랑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나 합의에서는 공동 경영의 목적에 의해서 지분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처분이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적인 성격은 바로 공동 경영 목적이라는 이 단체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는요, 사실은 합의는 공유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총유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중간적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이런 성격을 이해해 두시고 이제부터 공유 공동 소유의 제일 기본적 형태가 공유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해요. 이 공유 관계는 당사자 약정에서 만들 수 있고 법률 규정에서도 만들 수 있죠. 그것이 공유 관계의 성립입니다. 225페이지. 양갈로 2번에 공유 관계의 성립은 당사자 약정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법률 규정에서도 만들 수 있죠. 이때 공유가 되면 공유 지분이 있다 했죠. 소유권을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게 지분권이죠. 그래서 이게 지분권이란 것은 소유물의 아니고 소유권의 양적 일부입니다. 공유 지분권은 그래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요 사람은 뭐라냐 공유자라 그래요. 공유자 이렇게요. 이때 이 지분의 비율은 어떻게 정하느냐. 지분의 비율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고 약정에 의해서 정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균등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우리 민법이 추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분은 어떻게 정하느냐. 당사자 약정에서 정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다면 균등한 걸로 일단 추정해 둡니다. 이렇게 공유 지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유자가 사망하거나 그러면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다른 공유자한테로 귀속돼요. 지분 비율로 나누어서. 또 어느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포기해버리면요. 그 지분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한테로 역시 나누어져서 귀속돼요. 이걸 우리는 이 지분에는요.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분의 탄력성이 인정됩니다. 자, 공유 지분 알아두셔야겠죠. 이 지분은 마음대로 또 뭐 했어요? 처분이 자유롭다 했죠.
소유권과 그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유 지분권은 처분이 전혀 없다. 그 성질은 뭐와 같다? 소유권의 성질이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양쪽으로 분할했으니까 그 성질은 소유권의 성질과 같다. 이래 보시고요. 이 지분권은요, 공유물 전체에 미치죠. 이 지분권은 볼까요? 이 지분권은 꼭 알아두십시다.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분의 1 지분권을 갖고 있어도 공유물 전체에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유 지분권이에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권의 성격을 잘 이해해 두셔야겠죠. 그렇죠? 요 성격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226페이지에요. 양갈로 4번에 공유자 간의 법률 관계 보시죠. 자, 공유물의 사용 수익. 물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요, 지분 비율로 하면 돼요. 그래야 합리적이죠. 지분 비율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요, 각자 지분, 당의 공유물 전부 지배하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요.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요, 우리 법에서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물의 변경을 가할 때는요,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래, 전원의 동의를 해야 돼. 전원의 동의로 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이 생겨요. 공유물에 들어가는 비용 분담을 할래? 그죠? 비용 부담 어떻게 할래? 이게 생기겠죠. 비용 부담은 지분 비율로 하면 가장 합리적이죠. 지분 비율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요, 공유자 중에 어느 1인이 그 공유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1년 이상 연체하면 될까요? 즉 공유자는 이득은 가져가면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근데 비용 분담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상 연체하면 이때는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팔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때 다른 공유자가 지분 매수 청구하면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 지분 매도 청구는 바로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놨죠. 우리 교재 227페이지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부담. 비용 부담이죠. 그것은 우리 법 266조예요. 2항에서 그렇게 정하였죠. 그 비용 부담을 1년 이상 연체했다면, 1년 이상 연체했다면 그때는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지분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형성권.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돼 버리고 팔아야 됩니다. 못 팔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공유 관계를 주장하는 방법인데, 공유 주장. 자, 공유 주장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공유자는 공유 지분권 있잖아요. 그 지분권에 기해서 지분권에 의한 대외적 주장이든 공유자한테 주장이든 지분권에 의한 청구, 이 청구권은요 각자 단독으로 탈 수 있습니다. 지분권에 의한 행사요. 그런데
공유 관계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 공유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이렇대요. 이럴 때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공동이죠? 공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분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그러나 공유 관계에 기초해서 제3자 권리 침해하지 마라. 제3자한테 이렇게 행사할 때는 공유자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유자 전원이 함께 이런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이렇게 227페이지 하단에 지분의 대외적 주장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공유관계, 즉 228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2번에요. 공유관계에 의한 대외적 주장은 전원이 함께 행사하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꼭꼭 각자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이 함께 지분권에 의한 경우와 공유관계에 의한 경우 이렇게 나누었어요. 항상 이렇게 찾아봅시다. 시험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 공유관계를요, 끝내는 것은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하면 되죠. 분할 관계를 볼까요? 자, 여기서 공유관계 종료죠. 뭐, 공유물을 전원의 동의하에 처분하면 공유관계가 종료되겠죠. 그 외에요, 공유자끼리, 야, 이 공유물 우리 분할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첫 번째요.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공유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요. 이 분할 청구권이라는 성격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하게 되면 전원이 여기 응하여야 할 의무가 생겨요. 전원이 다 분할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이 분할 청구권은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금지가 가능해요. 여기에 금지는요,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어요. 이 분할이요. 금지가 이렇게 약정에 의해서 분할을 금지할 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장도 할 수 있죠. 갱신도 할 수 있고요. 자, 분할 청구 관련해서는 분할 금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러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분할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해요. 자, 만약에 분할을 청구했다 할까요?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협의상 분할을 해야 돼요. 먼저 당사자가요, 공유자끼리 전부 다 협력할 의무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협의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의상 분할. 협의를 하게 돼요. 자, 협의상 분할을 하는데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합의가 될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협의상 분할을 통해서 해봤더니만은 합의가 되면 그러면 합의된 대로 분할 절차를 거치면 되죠. 따라서 당사자끼리는요, 합의가 되는 순간 분할 협력할 의무가 생기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불이행 때는 불이행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분할 이행 청구 소송의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이때 이 소송은 이행 청구 소송이니까 당사자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행 청구 소송입니다. 자,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협의상 분할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분쟁이 생기는 거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요. 협의가 안 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국은 협의상 분할을 못 하는 게 되겠죠. 이럴 때 드디어 뭐 한다?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이죠, 이게. 법원에 의한 분할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협의상 분할이 안 될 때 재판상 분할인 법원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네요. 합의가 안 되어서 분쟁이 발생했다. 더 이상 분할이 안 된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사님이 재판 통해서 분할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하게 되죠. 이게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이 분할 청구 소송, 청구의 소송은 어떤 성질이냐? 이 소송은 형성의 소송이에요. 형성의 소예요. 판사님이 알아서 형성시켜 주세요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렇게 분할을 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알아서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형성의 소에서 형성 판결을 통해서 법률관을 형성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판결이 바로 민법 187조에 있는 판결이죠. 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할 때는 이거는 186조에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나요. 부동산 물권이면. 근데 여기는요, 부동산 물권이면 그래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그러한 판결이 되겠죠. 이때 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은요, 여기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로 나와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서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요. 이때 협의상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분할의 원칙은 당의 공유물 자체인 현물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현물 분할 원칙이다. 즉 협의상 분할, 당사자가 협의해서 분할하든 재판에 의해서 분할하든 간에 원칙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다만 재판상 분할할 때 법관은요, 법원 판사님은 반드시 현물 분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그렇지만 판사님이 뭐 경매를 통해서 경매한 다음에 대금 가지고 분할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분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물 분할이 원칙으로 삼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분할했을 때 그에 따른 효과는 뭐냐? 분할의 효과. 분할됐을 때 효과는 첫 번째, 그때부터 각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그때부터. 그래서 장래적 효력이에요. 즉 분할한 때 그때부터 각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좀 의미가 있는데요. 공유자끼리 분할해버리면, 자, 분할하고 나서 취득한 권리를 대상 목적물을 보니까 흠이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되어 있다면, 손해에 있는 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같이 나누어서 그 손해를 부담시켜 줘야겠죠. 메꿔 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마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지는 것처럼 동일한 책임을 공유자끼리 부담합니다.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같은 책임을
공유자는 자기 지분 비율로 부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 가져갔는데 그 물건에 나누어진 부분의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손실이 생겼더라라고 하면 그 손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 손에 대해서 자기의 지분 비율로 나누어서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동일한 책임을 각 공유자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분할의 효과예요. 이게 해서 이제 공유관계가 종료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요. 자, 이런 형태로 분할의 효과가 일어난다. 229페이지 하단에 있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가면 합유가 있죠. 합유. 자, 공유를 잘 정리하고 나서 이 공유와 비교하면서 합유와 공유와 차이점, 또 총률 공부하면서 공유와 총유의 차이점, 이렇게 그 차이점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합유 관계는 기본적으로 조합 관계가 있어야 합유가 된다 했죠. 조합. 그러니까 그 조합이 당사자 조합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조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 조합이 존재할 때 조합원이 그 조합의 재산을 보유한 형태가 바로 합유라는 거죠. 합유. 합유관계 성립은 법률 계약이나 법률 규정, 법에 있는 계약이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어요. 자, 합유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요. 합유 지분을 갖게 돼요. 합유 지분을 갖는데 이 조합은 공동 경영 목적이 있다 했잖아요. 공동 경영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요. 당연히 합유 지분은 일정한 제한에 따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내용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231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합유물의 처분 변경,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고 그러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또 합유물을 보존하는 것은 합유자 각자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 합유 지분은 지분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처분 변경할 때는 반드시요. 조합은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즉 합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래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합유물을 분할 청구할 수 있냐? 불가능하죠. 공동 경영 목적으로 합유 재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분할하자 이래 버리면 사실상 조합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유물의 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놓고요. 다만 이 합유 관계를 종료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분할할 수 있겠죠. 예컨대 합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조합을 해산한다든가, 조합을 해산하면 조합 관계가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니까 해산할 당시에 조합 재산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합유자끼리 지분 비율만큼 나누어 가져야겠죠. 이때는 공유물의 분할 그 제도를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즉 조합이 해산됐을 때 이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와 관계되는 이러한 내용들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서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유의 종료는요. 조합이 해산되거나 아니면 합유관계 종료시키는 것은 조합 재산을 전원의 합의해서 처분해버리면 그때는 그 물건은 합유관계가 끝나는 거죠. 따라서 합유의 종료는 두 가지입니다. 조합이 해산되거나 아니면 합유물을 양도했을 때예요. 그렇죠? 합유물을 양도했어. 양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합유물을 팔려고 그러면 전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합유관계가 종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가면 총류입니다. 총류. 총류는 비법인 사단이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라 했죠. 다만 이때 비법인 사단이니까 그 안에 구성원이 존재하잖아요. 그 구성원 개개인은 지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류에는 지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총류에는 지분권이 절대로 없다. 그래서 구성원 단체가 보유할 뿐이다. 구성원이 단체로서 보유한다. 이런 보유한 형태로 우리는 그냥 총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분권이 없으니까 보존행위라든지 관리행위라든지 처분 변경행위 이런 것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사원총의 결의. 뭐 물론 규약에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규약이 따르면 되지만 규약이 없다면 사원총의 결의에 따라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 변경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물론 그 사원들이요, 구성원 있죠. 이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성원인 사원은 자격을 취득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권리, 규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게 되겠죠. 의무도 부담하고요. 또 구성원에서 그 자격이 박탈되면 또는 상실하면, 자격이 상실하면 이러한 총유물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다 면하겠죠. 소멸하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보면 준공동소유가 있어요. 준공동소유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을, 즉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보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컨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또는 뭐 지역권, 뭐 저당권 등 이러한 권리를 여러 사람이 함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준공동소유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공동소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준공동소유를 하고, 준공동소유는 당연히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이렇게 세 가지 있겠죠. 그 법리는 공유, 합유, 총유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준용해서 쓰면 되겠죠. 우리 민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동소유에서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공유입니다. 공유의 법리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숙제하고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용유물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